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진행의 장윤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5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고민 남겨보시고 해결해 보실 수 있는데요. 02-6676-0321번 그리고 문자는 샵 8181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놨으니까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릴 전문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작한 후에 완벽해져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내가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수많은 기회를 놓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이는 기본 원리만 내가 알기 시작했다라면 우선 부동산 투자도 시작을 해놓고 이걸 하나하나씩 완벽한 단계로 만들어가는 그런 훌륭한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훌륭한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주 대표의 지혜를 통한 부동산 투자해 보실 수 있고요. 저희 모든 전문가분들은 여러분들께 언제나 최선의 조언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에 있어서 마지막 선택만큼은 본인의 판단이 중요하니까요.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고요. 오늘 첫 순서로는 4인 4색 상담 노트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부동산 고민 조금 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 받아보실 수 있는 코너고요. 4인 4색으로 접수된 고민 상담 먼저 확인해 볼게요. 10억 원 정도의 자금으로 강남구 대치동 개포 우성 1차나 혹은 잠실 주공 5단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문의 남겨주셨는데 답변 확인해 볼까요? 이상수, 조범식, 황태현 대표는 잠실 주공 5단지 그리고 정창래 대표는 개포 우성 1차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수 대표는 초고층 빌딩 조망권 그리고 한강변 입지 프리미엄을 갖추고 있는 잠실의 손을, 조범식 대표 역시 한강변이라는 입지적인 장점에 재건축,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호재로 시세 상승 여력이 더 큰 잠실의 손을, 황태현 대표 역시 잠실의 한강변 랜드마크로 변화 예상되는 잠실 주공의 손을, 정창래 대표는 개포 우성 1차가 좀 괜찮아 보이나 재건축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남 뉴타운도 검토해보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네 분의 의견이 조금 갈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들으시고 우리 시청자분이 마음의 선택을 내려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전화 연결을 바로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 네. 더 자세한 또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동주 대표님 만나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주 좋은 곳들을 두 곳을 지금 비교를 하고 계시네요. 네. 네. 자, 두 곳 중에 어느 곳이 더 좋은지 네.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딱 드려볼게요. 자, 네. 실거주 목적이에요? 투자 목적이에요? 투자 목적이에요. 분명히 이제 투자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자, 두 곳 모두 다른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장점이 다 보여요. 위치도 상당히 좋아요. 그죠? 네. 주공 5단지는 주공 5단지대로 또 우리 그 개포 우성 1차는 또 1차대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할 때는 뭐를 딱 보시면 되는 거냐면, 자, 왜 제가 투자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걸 왜 한번 되짚었냐면은 거기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자, 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부동산의 미래 가치가 훨씬 더 좋아지고 훨씬 더 가격 상승을 많이 이루려면은 지역적으로 이 부동산이 어디가 먼저냐를 한번 봐야 되고요. 다음으로 지금 주공 5단지도 재건축, 개포 우성 1차도 재건축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개발이라는 것도 같이 봐야 돼요. 그러면 지역적으로 위상도 좋고 개발적인 호재까지 이게 서로 같이 합해진다라면 그 어디가 더 폭발적으로 가격 상승이 일어날 것이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자, 먼저 지역을 먼저 볼게요. 자, 강남에서 지역 대 지역을 따졌을 때 대치동과 결국은 대치동과 지금 강남 송파의 잠실동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대치동하고 송파의 잠실동 이 지역이 만약에 붙는다면
이거는 거의 50% 이상이 어디 지역을 먼저 선택할 확률이 높을까요? 지역적으로만 봤을 때. 대치. 당연히 대치를 먼저 선택을 하겠죠. 그죠? 네네. 그래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대치동에 있는 우성이 훨씬 더 우세해요. 그런데 네. 자, 이제 여기서 내가 실거주야라고 했을 때는 지역적으로 우세한 데 들어가서 오랜 시간 그냥 버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은 뭐냐면 나는 투자야.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네. 결국은 우성도 재건축, 잠실도 주공도 재건축이에요. 그러면 재건축 개발이 누가 더 빨리 될 수 있느냐. 즉 내가 나한테 투자 목적을 실현시켜 주는 게 누가 더 빠를 것이냐를 봐야 돼요. 그러면 자, 지금 우성 아파트는 재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재건축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안전진단만 통과를 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자, 주공 5단지는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났고 지금 정비계획 그 변경 절차를 서울시 심의만 남겨놓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이 심의만 통과하면 얘는 곧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재건축에 있어서 지금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한 곳과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곳은 짧게는 5년, 좀 길게 보면 10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발생을 해요. 네. 그럼 이 시간 동안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냐면, 자, 만약에 짧게 5년이라는 시간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나는 얘는 사업의 중간 단계. 그러면 입주할 때 처분하고 갈아타는 한 번의 그 역할을 더 얘가 충족시켜 줄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10년이라는 시간이 발생을 한다라면 시간적 격차가 발생을 한다라면 오히려 주공 5단지에 투자 먼저 해놓고 이 이익 실현으로 우성을 갈지 아니면 다른 강남의 어떤 곳을 갈지 또 다른 선택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나한테 훨씬 더 유리한 거는 결국은 개발의 목적을 누가 더 빨리 달성을 해서 나한테 이익을 누가 먼저 줄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네. 저는 결국은 투자 목적이 분명하니 개발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른 잠실 주공 5단지를 먼저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해놓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판단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도움 되셨죠? 네, 역시나 잠실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워낙에 관심이 높은 지역이라서 우리 시청자분들 좀 관심이 높으셨을 것 같은데 개발 속도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궁금하신 지역들 남겨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전화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2-6676-0321번이고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로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아, 네. 제가 갖고 있는 서초동, 네. 서초 3동 1467-67번지 다세대 빈다. 네. 제가 한 9년 보유했는데 네. 그거를 지금 시점에 매도하여 어느 곳으로 갈아타야 옳은지 그거를 대표님께 문의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매도 여부랑 갈아타기 전략에 도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드려요. 네네. 네, 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서초동 번지를 검색을 하니까 네.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있는 이게 다세대 주택인가요? 네네. 네, 이거를 한 9년 정도 보유하셨어요? 네네. 9년 네. 이상. 네. 네, 그럼 이제 처분할 때가 되신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왜냐하면 이제 연수도 조금 이제 오래돼 가고 네. 역세권 개념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지역적인 특성은 좋은데 네. 예, 더 노후화되고 특히나 또 이게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향후 네. 다시 개발의 호재를 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처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우리가 네. 이제 처분을 한다라는 거는 처분을 해서 자금을 회수해서 다시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조금 더 네. 좋은 지역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그 방향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제가 몇 개 타이틀을 조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를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네네. 자, 우리가 부동산을 갈아타기를 한다. 어떤 걸 처분을 하고
새로운 걸 갈아타기를 한다 그럴 때는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갈아타는 건데요. 특히나 다세대 주택을 매도를 하고 어디로 갈 것인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아니면 각 지역 중에서 조금 더 가격대가 비슷하거나 낮은 아파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변화,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서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상품으로 갈 것인지를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그런 상품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이거를 먼저 고민해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를 올려주는 거는, 가장 확실하게 올려주는 거는 개발이라는 타이틀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가 중요해졌냐면 수요가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이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상당히 주테마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개발을 넣고 딱 보면은, 개발에 있어서는 교통의 개발이 있을 것이고, 업무지구의 추가 조성이 있을 것이고, 여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정비 사업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정비 사업은 사실은 지역 전체가 바뀌긴 하는데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그 투자 지역이기는 해요. 그래서 정비 사업과 비슷하지만 정비 사업처럼 광역적인 개발이 아닌 지역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개발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지역 변화라고 하거든요. 이런 네 가지 테마를 갖춘 곳을 우리가 찾으면은, 이곳은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은 수요가 부족하더라도 향후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는 곳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교통이 바뀌는 곳이, 교통이 좋아지는 곳이 어딘지를, 만약에 서울 시내에서 찾는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도 보면은 GTX라는 게 서울 내에서도 GTX역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GTX 다음에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신안산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신안산선이 중전철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경전철도 있을 것이고, 자, 업무타운 조성은 마곡지구나 문정지구, 이미 서울시에서 업무타운 조성이 거의 대부분 끝났어요. 그러면 역세권에 업무타운 조성이 있을 것이고, 정비사업은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잠시 보류시키고, 지역적인 변화는 뭐냐면 낡은 주거지가 계속해서 신축 주거지로 바뀐다거나, 아니면 낡은 상업지가 주거지화 된다거나, 이런 지역들을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쾌적성을 갖춘 곳으로 바뀌는 지역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 이런 곳을 선택하면 수요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그것도 어떤 수요? 변화하는 수요가 자연스럽게 쫓아오거든요. 그러면 자, GTX역 들어서는 곳 서울에 몇 개 역이 안 돼요. 그 역 중에서 빠른 곳, 뭐 연신내 근처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역 주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신안산선이 들어가는 곳은 어디냐면 서울의 서남권이에요. 서남권 중에 사실상 서울에서 가장 주택 가격이 아직도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는 뭐 구로나 금천, 예를 들어서 뭐 독산동, 가산동, 시흥동 이런 곳이 있어요. 이런 곳도 이제 눈여겨볼 곳도 좋은 곳이고, 또 경전철 들어서는 곳 눈여겨볼 곳 좋을 것이고, 또 쾌적성을 따지게 된다면 지금 강남에서 지금 우리가 남부터미널역 쪽에 물건을 갖고 계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강남의 중심권 있죠. 2호선하고 9호선 라인. 그쪽에 주거지로 가셔도 좋은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지역이 바뀌면서 노후된 상업지가 주거지로 바뀐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그 지역이 주거지가 다시 더 좋은 주거지로 바뀌는, 주로 중구나 종로구 일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영등포 일대에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곳으로 지금 좀 자금을 분산시켜서 한 2군데 정도만 가져가시더라도 저 서초동 걸 처분을 하고 지금 갖고 계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를 따지고, 그 따진 것의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어디에 집중되는지를 보고 나서 내가 물건을 선택하는 거지, 물건 선택하고 지역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따져보고 들어가신다면 훨씬 더 좋은 투자를 앞으로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더 지금 방송 시간 때문에 정보가 부족하실 거예요. 뭐 제 세미나 시간이나 아니면 별도 상담 시간 이용해 보시면은 더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이렇게 분산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까지 높아 볼 수 있는 전략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분 궁금하신가요? 예, 제가 1가구 2주택인데요. 네. 강동구 둔촌주공 그 4단지 31평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성수동 단독주택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둔촌주공 아파트를 비과세 받고 팔아야 되는지 착공되면은 조합원 지위가 양도 안 된다고 해서요. 네. 그리고 성수동 성수동 단독주택. 대체주택으로 매입했는데요. 네. 성수동 다가구 주택을 파는 게 나은지요? 그럼 성수동에 아니면 2개 다 가져가도 되는지요? 어머니 성수동의 주소는 어떻게 될까요? 성수동 2가 1동 437번지. 437번지. 그럼 두 군데 모두 진단 도와드리면서 매도 여부도 함께 도움 드릴게요. 대표님 바로 만나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그 네.
둔촌 네. 3단지는 뭐 너무나 익숙한 곳이니까 잘 알고 네. 지금 성수동께 이게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좀 달라져서 그래요. 아까 그 대체주택으로 구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대체주택으로 구입한 건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주택을 구입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입주하고 나서 2년 내에 처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기엔 지금 너무 아까워요, 이 성수동께. 맞아요. 그래서 문의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둔촌주공 재건축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내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때 비과세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럼 비과세를 못 받았을 때 내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임대사업자 등록이란 말이죠. 네. 근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네. 공시가격이 6억이 넘어버리면은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비과세 기간을 놓쳐버리면 네. 나는 뜬금없이 중과세에 해당이 돼요. 그죠? 네. 근데 둔촌중흥 3단지가 저렴해요? 4단지요. 그러니까 4단지가 저렴해요? 비싸잖아요. 저렴하진 않죠. 비싸죠. 네. 그럼 내가 취득가하고 양도가하고 이 차액이 상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이거를 거기다 중과세를 맞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대신에 이 대체주택 구입한 게 안 좋다라면 이걸 비과세 받고 팔아버린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이 전략정비구역은 둔촌주공보다 더 좋아요. 네. 나중에 얘가 아파트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훨씬 더 좋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둔촌주공 비과세 그 착공도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조합은 지휘양도 안 되거든요. 네. 그 전에 빨리 처분하셔서 비과세 받으시고 이 성수동 거를 1주택으로 만드시고 그 비과세 그 자금이 또 나오잖아요. 그 처분하시면 네. 그 자금을 가지고 내가 또 무엇을 할지 고민하시는 게 훨씬 더 세테크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재테크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세테크와 재테크를 동시에 노려볼 수 있는 전략 짚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 이렇게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앞서서 대표님이 여러 가지 지역들 짚어주시면서 핵심 내용에 대한 이야기 풀어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부동산에도 참 트렌드가 있어서 그걸 맞춰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 세미나에서 그러한 이야기 풀어주신다고요? 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트렌드를 쫓아가는 건 정말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그만큼 내가 선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거를 판가름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최근에 부동산 시장은 과거의 10년, 20년과 앞으로의 10년, 20년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가 달라지거든요. 그럼 인구 구조의 변화가 달라진다는 거는 수요가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쫓아가지 못한다면요, 앞으로 10년 뒤에 웃을 것인지 아니면 10년 뒤에 울을 것인지가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트렌드를 쫓아가고 트렌드를 쫓아가면서 어떻게 선점 투자를 해서 이익 창출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10년 뒤에 얼마큼 많은 부를 창출해 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또 어느 지역인지 어떻게 방식을 구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이번 주 세미나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 남들 따라가는 투자 말고 선점 투자를 하기 위해선 이번 주 세미나 꼭 참석해 보시고요. 세미나 정보 확인해 보신 후에 극한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향후 20년을 책임질 메가 트렌드를 찾아라라는 주제로 6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은 부동산 투자자문 합정역 2번 출구로 나가시면 이동수 대표의 무료 강연 만나보실 수 있고요. 02-6676-0321번으로 많은 분들 신청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런 상담은 없었다. 모든 질문에 답을 드리는 증문즉답 코너. 부동산 극한 상담. 네, 안녕하세요. 박지희입니다. 극한상담 코너 여러분의 고민 더 많이 더 빠르게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코너인데요. 서울 전화 02-6676-032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8181 문자로 보내주시면 지금부터 부동산 전문가가 6분 안에 최대한 많은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에 이어서 극한상담도 이동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나요? 네, 매번 긴장되는데요. 그런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많은 답변 해주시니까요. 오늘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타이머 주시고요.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네, 4769님께서 부가현동의 신촌 프로지오 매도 시기 문의 주셨습니다. 네, 부가현 뉴타운이죠. 부가현 뉴타운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부가현 뉴타운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 얼마 안 됐고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네. 새 아파트를 내가 매도를 할까 말까를 고민할 때는요. 두 가지 측면을 보시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이 정해졌는지 첫 번째 보시고 네. 만약에 내가 무엇을 할 게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지키되 무엇을 기준으로 놓고 지킬 것이냐를 보면 되는데요. 그
그 기준도 또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이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냐, 또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추가적인 지역적인 호재가 있을 것이냐. 북아유니타운 개발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2구역도 개발해야 되고 3구역도 개발해야 되고 지금 당장 1-1구역도 지금 개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서 추가적으로 새 아파트가 더 들어선다라는 거는 기존에 입주해 있는 아파트들한테 분명한 호재입니다. 같이 새 아파트로서 시너지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굳이 내가 이거를 처분해서 다른 게 할 게 정해지지 않았다라면 이거를 지키는 것 또한 재테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 드리고요. 다음 사연입니다. 6212님께서 청량리의 동부 센트레빌과 월계동의 한진 한화그랑빌 둘 중에 어떤 걸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떨까요? 자, 만만치가 않네요. 하나는 네. 청량리 역세권이고 하나는 이제 광운대역 역세권이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두 곳 다 역세권 호재는 있어요. 그러면 이 역세권의 호재를 직접적으로 받을 것이냐 간접적으로 받는 것이냐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청량리의 동부 센트레빌은 청량리 역세권의 간접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미주 아파트를 건너서 한참 지나가서 저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부 센트레빌은 간접 호재를 받는 곳이고 월계동에 있는 하나 아파트는 석계역에서 광운대 역세권 바로 가운데 있는 건데, 그러니까 석계역 출발을 하면서 이 아파트 단지를 거쳐서 광운대 역세권이거든요. 그래서 광운대 역세권이 개발이 되면 직접적인 호재를 받는 게 하나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직접이냐 간접이냐를 놓고 봤을 때는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이 훨씬 더 향후 가치 상승면에서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권역별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개발 호재를 누가 더 많이 받을 것이냐 생각했을 때는 한화가 당연히 많이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가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계동 쪽으로 손을 들어주셨고요. 다음 사연입니다. 6105님께서 분산 투자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5천만 원 정도에서 일단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를 주셨는데요. 5천만 원으로 수익형 부동산 어떨까요? 우리가 이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레버리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레버리지라는 건요, 레버리지를 활용하라는 것이지 이걸 무리하게 쓰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수익형 부동산은 사실 너무 저렴한 거를 찾아서 월세를 받는 구조를 만들다 보면은 자칫 이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먼저 어차피 분산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으니까 조금 안정적으로 월세가 나올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하나를 마련을 하시고요. 네. 그럼 거기서 월세가 나오잖아요. 뭐 50만 원이 나오건 100만 원이 나오고 그러면 한 번 더 활용을 하세요. 50만 원을 가지고 또는 1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얼마의 목돈을 더 창출시킬 수 있는 것인지를 거기서 레버리지를 한 번 더 일으키신다라면요. 지금 저렇게 작게 진입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진입을 하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을 구사하는 것이 맞다고 짧은 시간보다는 저는 이런 것들은 그 세미나 시간을 조금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안정적인 곳에 먼저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요. 무료 강연을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사연입니다. 기름역 롯데캐슬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됐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계약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참 저 어려운 걸 해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다 무주택자시고 서울에서 서울에서 역세권의 대단지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거기 동북선이 또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추가적인 호재까지 또 있어요. 이런 곳에 당첨되신 분이 고민을 하신다? 이거는 다른 분들한테 너무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당연히 계약하셔야죠. 당연히 계약하시고요. 계약하셔서 입주 이후에 최소한 10년 정도까지도 그곳에 거주하셔도 충분한 이익을 얻으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부럽네요. 자, 저희 지금 2분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빨리 한번 가볼게요. 8739님께서 망원동의 영화 블렌하임 아파트 향후 전망 문의 주셨습니다. 네, 저 영화 블렌하임 아파트가 아마 그 망원동에 보면 그 망원 시장이라고 서울 시내에서 정말 저렴하게 네. 물건을 파는 그 시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망원 시장이 있고 망원 시장 옆에 예전에 또 조그만 시장이 하나 또 있었어요. 아마 그 시장을 재건축해서 입주한 아파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실 근처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곳은 저 지역은 사실은 망원동 지역이 주거지 중심의 주택 시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랜드마크화되는 아파트 단지가 없이 주택 중심의 주거지 시장이 조용했던 곳이 작년이죠. 2018년도에 한강변 쪽에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기존에 산재에 있던 나홀레 아파트들의 가격들이 조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조용했던 시장이 갑자기 가격을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기회로 삼아서 사실 어떤 기회로 삼으셔야 되는 거냐면 안 오르던 것들이 갑자기 올랐다라는 거는 분명히 나한테 매도 기회가 온 겁니다. 그걸 처분을 하고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포구 내에서 지역 내에서 좀 선도하는 지역 내에서는 한강변 아파트가 될 것이고요. 마포구 내에서는 이 망원동보다 조금 더 좋은 지역들 있죠. 아파트 단지도 이루어진 곳들 그런 곳으로 갈아타기 전략 구사하시기에 지금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 드리고요. 다음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사연이요. 1311님께서 가양동의 성지 2단지 아파트
갭 투자로 괜찮을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전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네, 참 유명한 곳이죠. 네. 성지 갭 투자로 참 유명한 곳인데요. 사실 큰 주목을 못 받다가 마곡지구 조성과 함께 마곡지구의 효과를 가장 많이 본 곳 중에 한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왜냐하면 저기는 전용 면적이 다 15평 이하짜리 아파트로만 어.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서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렇게 보세요. 2015년도에 이 가양동 일대의 소형 아파트들 전세가율이 80%, 85%였습니다. 근데 지금 전세가율이 50%밖에 안 돼요. 이 50% 전세가율은요. 재건축이나 하는 아파트들이 갖고 있는 전세가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는 전세가가 올라가는 시기다 때문에 갭투자로 적당한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째 고민 시가 딱 맞춰서 끝내주셨습니다. 일단 갭 투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추가로 투자 계획 있으시다면 무료 강연에 한번 꼭 참석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전화 6676-0321번 전화 받고 있고요. 샵 8181 문자로도 여러분들의 고민 받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소개되지 않더라도요. 저희가 체크해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 편안한 방법으로 답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목요일 이 시간은 이동주 대표의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02-6676-032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상담 도와드리니까 이 시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세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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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점 네. 궁금하신가요? 제가 지금 여기 그러고 신도림동 네, 대림 7차에 거주하고 있고요. 네, 예, 2년 전에 그러니까 2017년 7월에 네, 시흥시 대야동 그 상가주택을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억 2주택이 됐는데 전망이 어떤지 하나를 매도해서 비과세를 여기- 받고 매도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럼 상가주택의 주소는 어떻게 될까요, 어머님? 시흥시 대야동 네. 472에 12요. 네, 이렇게 두 개 보유 중이신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고 매도하는 게 좋을지 대표님과 전략 이야기 나눠보세요.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야동 거를 나중에 구입하신 거죠? 네네. 이거를 언제 구입하셨다고요? 2017년 7월에. 2017년 7월에요. 네네. 그러면은 20년 7월이 일시적 2주택 그 혜택 볼 수 있는 기간이네요. 네네. 네. 그 대야동 그럼 거주는 지금 어디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여기 구로 신도림동이요. 아, 신도림동이요? 네. 그 이 대야동의 상가주택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 상가주택을 구입하신 거는 뭐 때문에 월세 수입 때문에 구입하신 거예요? 저희가 또 나이가 있으니까 네. 월세도 받을까 뭐 좀 음, 주택을 매수를 안 해봐가지고 나중에 이 대야동으로 이전하실 건 아니시죠? 거기서 살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아, 살기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제가 대림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대야동 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일시적 2주택 기간을 이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신도림 지역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신도림의 주택시장이 탄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네네. 되게 안정적이니까 실거주자는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거주를 기반으로 한 되게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맞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가격의 탄력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는 뭐냐면 시장의 그러니까 화랑 시장, 그러니까 어떤 지금처럼 최근에 3년처럼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가격 상승 여력이 조금 이렇게 짜차서 높아지는데 왜냐하면 워낙 입지 자체는 좋으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면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실거주자 외에는 투자 수요자들이 그렇게 많이 눈여겨보는 지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시기에서는 뭐냐면 매도 시점으로 언제가 가장 좋은 거냐면 지금처럼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이 시점에서 매도 시기가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시점상으로, 첫 번째 시점상으로. 그죠? 네네. 그럼 시점상으로 가격이 올라가 있는 시점이 가장 좋은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난지면 2주택이 됐단 말이에요. 네.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세테크를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이 세테크는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세요. 비과세라는 거는 당신이 9억 원 이하까지는 주택을 이용을 해서 9억 원 이하까지의 수익을 얻었다라면 그건 과세 안 할 거예요. 이거란 말이죠. 그죠? 네네.
그런데 이걸 만약에 내가 못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세금적으로 불리해져요. 세택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지금 매도하는 시점도 좋고 가격이 높을 때니까 세택도 할 수 있는 시점도 좋고 처분을 하고 내가 어차피 지금 대화동으로 이사 갈 예정은 없어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갈아타기 하시는 거예요. 신도림보다 조금 더 선호하는 곳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바로 옆에 제일 선호하는 곳이 목동 쪽 제일 선호하잖아요. 목동이요? 네, 목동 쪽 들어가세요. 이거 처분하시고 목동 쪽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과세 받고 다음으로 그 대화동에 네. 이 상가주택 월세 수익률이 좀 좋은가 봐요. 그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좋은 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구입은 얼마에 하신 거예요? 죄송한데 혹시 여쭤보면? 그때 구입이 4억 3천에 했거든요. 4억 3천에 월세 얼마 정도 받고 있어요? 월세가 지금 147만 원인데 187만 원? 147. 147만 원? 네. 나쁘지는 않은 수익인데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을 네. 수익이 높다라고 무조건 좋게는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수익도 높지만 일정한 시간,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10년이 지났을 때 이 가격의 변동성이 얼마나 클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그런데 이 시흥시의 특징을 한번 보면 시흥시의 지금 중심점이 옮겨가고 있어요. 이 대화동은 예전에 그 은행지구 생기면서 아파트지구 바로 옆에 있는 단독주택지로서 상당히 관심을 받았던 곳이잖아요. 그러면서 근린 상권이 상당히 발달한 곳이에요, 이곳이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바로 옆에 은계지구가 어마어마한 가구수가 들어오면서 대화동과 은행동 일대의 중심축이 은계지구로 지금 뺏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시흥의 가장 중심축은 어디로 바뀌고 있냐면 여기 장현지구 있죠? 네. 장현지구. 네. 이 시흥시청이 있는 곳. 네. 이곳이 시흥의 지금 소사 원시선이죠? 네. 원시선 들어와 있고 여기서 월곶선도 월곶에서 판교로 가는 월판선도 이곳에 들어올 거면서 시흥시청이 앞으로 이 시흥시의 중심지로 바뀌고 또 하나 이 두 번째 중심지가 백오 신도시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신도시, 그러니까 1 중심지, 2 중심지, 은계지구 3 중심지. 물론 내가 중심지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지만 앞으로 가치적 상승, 땅값 상승률로 봤을 때는 중심지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좀 덜 이익이 낮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오래 긴가 보유하지 마시고 이 시흥 내에서 옮기더라도 조금 더 직장과 가까운 백오 신도시 옆쪽에 붙이든지 뭐 정왕동이나 이쪽에 가면 이거보다 더 좋은 상가주택 많거든요. 그걸로 갈아타시는 게 오히려 수익적인 측면이나 앞으로 향후 조금 더 10년 뒤, 15년 뒤에 내가 이거 처분하는 조건도 좋아질 것이고 처분한 이익도 더 클 것이에요. 그럴 때 반드시 그렇게 시흥 거도 갈아타셨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매도 의견 주시면서 이제 거주는 목동 쪽을 손을 들어주셨어요. 목동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여전히 가치가 높게 평가해 주신 거니까요. 갈아타기 의견 참고해 보시고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지금 저 마포구 아현동 레미안 프로즈를 갖고 있는데요. 34평. 네. 근데 이거를 팔고 한번 갈아타야 되나 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담을 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아버님 여기 오래 거주하셨어요? 네, 여기 한 5년 됐어요. 5년 거주하셨고 이제는 좀 이사 네. 계획 가지고 계시는데 매도하는 게 좋을지 대표님 의견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만나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이거 그러면 5년 정도 되셨으면 입주할 때 분양받으신 거예요? 네네. 분양받았어요. 네, 그래서 5년 정도 거주를 하셨는데 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역을 바꾸고 싶으세요? 거주하는 지역을? 이제 나이도 했고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으니까는 네. 한 번쯤은 네. 이걸 팔아서 한 번쯤은 한번 갈아타기를 한번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보유를 했으면 좋을까 해서 자, 여러 가지 네. 궁금해서요. 네. 자,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거주주택을 처분을 하고 갈아탄다라는 거는 보편적으로 내가 현재 지금 갖고 있는 주택보다 더 좋은 곳을 가기 위해서 갈아타든지 첫 번째 네네. 아니면 내가 이 아파트를 좋은 가격에 처분을 하고 내가 이제 나이도 좀 있고 하니 주거지를 좀 옮겨서 네.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후 생활을 대비를 하기 위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동산을 갈아타든지 두 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수익 창출을 원하는 걸로 갈아타신다라면 지금 가격이 높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네. 지금 갈아타시는 게 좋은 시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걸 조금 더 갖고 가시는 게 맞아요. 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아이언뉴타운이 개발이 다 끝났을까요? 아니 여기는 주에는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아직 하고 있잖아요. 네네. 자, 위쪽에 북아이언뉴타운 있고 아이언 2구역도 지금 개발해야 되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 입주도 해야 되고 또 길 건너편에 보면은 아이언 1구역도 또 새로 개발한다고 그러고 그죠? 네네. 이게 뭐냐면 서울 도심에 네. 자, 역세권에 업무지구 중심이고 그죠? 네네. 이곳은 대규모 주거타운. 이게 북아이언까지 합하면 약 4만 세대 정도가 돼요. 네. 앞으로 서울시에서 4만 세대가 들어설 공간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어도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걸 갈아타고 자금을 조금 더 보태, 첫 번째 경우를 내가 예를 드린 것처럼 갈아타서 도심권에서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겠다. 예를 들어서 향후 용산이 중심권 된다니까 용산으로 갈아타겠다. 아니면 강남 하니까 나는 강남으로 가겠다. 또 아니면은 내가 이 주변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내가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는 효과를 봤잖아요. 네네. 처분하고 앞으로 또 재건축을 한다거나 재개발이 되는 곳으로 갈아타겠다. 그게 아닌 이상은 얘를 그냥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실히 수익형 목적으로 가는 목적이 분명하다. 그게 아니시라면 앞으로 이제 입주한 지 5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네네. 앞으로 최소한 5년 이상 더 가져가셔도 충분한 거니까 갖고 가시고요. 네네. 만약에 나는 이거를 지금 몇 평짜리죠, 이게 지금? 34평이요. 34평이면 지금 한 5, 6억 하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제 그냥 계산하기 좀 편하게 15억에 내가 이제 팔았다는 가정을 하고 네. 나는 15억에 팔아서 한 7, 8억 정도에 내가 거주형 주택 가고 나머지 한 7, 8억 정도를 그러니까 반반 50대 50으로 나눠서 이거를 수익형으로 활용해 보겠다. 그럴 때는 내 목적이 분명한 거잖아요. 그죠? 네네. 얘 가격 추가 상승 일으키는 것보다 당장 내가 매월 받는 수익을 발생시킴으로써 나한테 이것도 이득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걸로 갈아타는 두 번째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먼저 방향성을 먼저 정하세요. 내가 어떻게 갈 것인지, 거주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첫 번째 정하시고 그 정하신 이후에 이걸 팔지 말지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정했다라면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주택을 처분하는 순간 더 좋은 주택으로 가는 것 개념보다는 이미 연세도 있고 노후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은 거주하는 데 깔고 앉으시고 나머지 반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곳으로 옮겨 타시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방향 제시해 주셨는데 확실한 거는 아버님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 좀 매도하기 아까운 곳이다라는 의견이니까 참고해서 결정해 보시고요. 오늘 방송 중에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동산 정보도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동주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